큰일 났네. 자, 강의 시작하시죠. 우리 이제 집단 차원에서 조직 관리에서 이제 리더십이 있습니다. 요 리더십도 동기부여만큼 이론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조직 관리론에서 요 리더십만 넘어가면 웬만하게 어려운 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칠판 잠깐 보시면 조직 관리, 조직 행동론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 조직인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나 성격. 성격은 이제 빅5 간단히 봤고요. 동기는 내용이론하고 과정이론이 있었고, PSM, 강화이론 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집단 차원에서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의 부하. 리더십은 리더의 능력이죠.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조폭이 돈 내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내면 그건 리더십이 아니죠. 그죠? 자발적으로 다시 리더십이란 거는 우리 부하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리더를 따를 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죠?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리더십, 로마자 1번 리더십 이쪽 옆에 한번 써볼까요? 부하들의 자발적 협력, 을 유도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부하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명령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이론은 크게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성, 특징. 처음에는 리더가 가진 공통된 자질을 연구했거든요. 우리가 결단력. 이건 이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만큼의 리더를 연구했다가 결단력, 모험심. 리더의 여러 리더들을 연구해봤더니 리더의 공통적 자질이나 특성이 결단력, 모험심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맞는데 반대는 성립하잖아요. 그럼 자, 결단력과 모험심을 갖춘 모든 사람이 리더십 되는 건 또 아니죠. 그래서 리더 자질론은 리더가 가진 공통의 자질을 연구했는데 그러한 자질을 갖춘다고 해서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행동. 그래서 리더가 가진 행동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리더십 훈련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거죠. 리더가 가진 행동.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자질이나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해야 될 행동을 하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5급의 미생인. 특히나 미시간 대학이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선생님이 있고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공부만 닥달하는 선생님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격자 줄을 그었을 때 이렇게 줄을 쭉 그었을 때 1부터 9까지 줄을 그으면 이거 9.9 향의 리더는 참 좋죠. 그죠? 인간적인 배려도 잘해주고 일도 잘하고 그죠? 여기는 이제 1.1은 이제 윤석열이죠. 윤석열. 그죠?
일도 못하고 인간적인 배려도 못하고. 여기는 이제 요 사람은 참 어떻습니까? 일은 못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잘 챙겨주는 사람. 요 사람은 인간적인 배려는 없는데 그죠? 일은 엄청 잘하는 사람. 요 이제 중간이죠, 그죠? 요걸 우리가 9.9형이 여기를 팀 타입이라 그래요. 번역해 보시죠. 팀 타입. 이걸 직역하면 타입이 형태, 종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팀은 팀. 그래서 우리가 팀형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단합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단합형. 그래서 다시 리더는 어떻게 행동한다? 미시간 대학에 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놓으면서 생산만 중요시하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무슨 리더도 있다? 인간적인 배려를 잘해주는 리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하이오 대학은 구조 배려, 미시간 대학은 생산과 인간이라 그래서 5급의 미생인을 합니다. 이런 건 암기 안 해도 돼요, 그죠? 요것만 다시. 가장 좋은 리더는 뭡니까? 인간적인 배려도 잘해주고 일도 열심히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학에서 상황이론은 더 베스트 원웨이를 부정하고 중범 이론이라 그랬죠, 그죠? 중범 이론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양이 너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예를 들면 군대라는 상황에서는 요 5개 중에 어디가 더 적합해요? 군대는 우리가 죽고 살아야 되는 문제니까 과업형이 더 적합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성분들이 많은 조직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가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무슨 이론? 각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십이 달라진다.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거는 무슨 변수를 외워야 되겠어요? 하나만 해볼게요. 너무 쉬운 거. 예를 들면 자, 부하가 성숙도라고 하는데 부하가 똘똘하다고 생각합시다. 자, 다시 갑니다. 부하가 정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무슨 형이 더 적합하겠어요? 이건 딱 봐도 이것저것 가르쳐야 되는 과업형이 적합하겠죠. 부하가 엄청 똑똑하면 그냥 야, 니 알아서 해 이라는 게 적합하겠죠, 그죠? 중간 정도에는 조금 아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지향형 리더십이 적합하겠죠, 그죠? 요거 이제 허쉬와 블렌차드의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는 거. 피들러 이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런 하나씩 봐야 됩니다. 자, 최신. 여기서 시험에 가져 놓는 거는 뭐라면 변혁적 리더십. 기존의 리더십은 기존의 요 리더십 이론들은 조직 내부에서 상관과 부하 사이에 리더십을 행사하면 내가 성실히 거래를 하는, 성실한 근무를 하는 상관과 부하의 어떤 거래적 관계, 무슨 관계? 거래적 관계 리더십이다. 어떤 조직 전체의 변화를 정하는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스티브 잡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변혁적 리더는 조직 전체의 변화, 그리고 조직 대외적 측면에서 조직이 나가야 될 비전을 설정하고 사리 초월, 난간 극복,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을 합니다. 무슨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요. 새롭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지적 작업, 그리고 영감을 부여할 수 있는 영감 부여. 한 명 한 명 고려해 줍니다. 개별적 고려. 그래서 카지 연계인데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카지 연계. 다시 뭐라고요? 카지 연계. 이것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최근에는 섬김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 리더십 이론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끝판왕이 리더십 필요 없다. 리더십 필요 없다. 리더십보다는 따라하는 펠로우가 중요하다 그래서 펠로우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한번 본문 보면서 합시다. 자질로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자, 행태론, 행동이론 됐습니다. 내적 자질을 연구하지 않고 밑줄 외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그 행태라고 쓰세요. 행동, 행태, 행동, 행태를 연구합니다. 행동이나 행태를 연구한다는 거죠. 자,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 강조. 그러니까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입장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질이 없더라도 똑같이 행동하면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리피트,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해형. 이건 너무 쉽죠? 리피트는 권위적으로 행동한 민주적이다, 자유방해형이다. 자, 오하이오 대학의 O자 동그라미, 구조 중심의 Q자 동그라미, 배려 중심의 배자 동그라미. 그래서 5, 9배. 다시 뭐라고요? 5, 9배. 요거보다 밑에 미시간 대학의 미자 동그라미, 생산 인간 미생인. 이걸 가지고 이제 블레이크와 모토 밑줄, 블레이크와 모토는 줄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격자를 만든다 그러죠. 격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 보면 비슷하죠? 제가 칠판에 그림하고 비슷하죠? 9.9 동그라미, 팀 타입. 팀 타입. 옆에 뭐라고 써야 돼요? 팀형, 단합형을 쓰시고, 단합형, 단합형, 팀형입니다. 그래서 행동이론, 행태론에서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은 무슨 형이다? 팀형 또는 단합형이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리더십 상황이론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 이론 검증이 좀 부족하긴 한데, 자, 피들러 밑줄, 피들러, 리스터, 프레퍼, 코워크.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니까 가장 싫어하는 동료라는 척도죠, 그죠? 됐습니다. LPC 점수가 낮으면 가장 싫어하는 동료를 리더가 나쁘지 않게 평가하면, 나쁘게 평가하면 과업지향 리더십. LP 점수가 높으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를 리더가 좋게 평가한다는 것은 관계지향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제 부과권입니다. 리더와 부하의 관계의 부자 동그라미, 과학 구조의 과자 동그라미, 리더의 지휘 권력의 권자 동그라미, 부과권. 요거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다시 LPC의 구성 요소가 바로 부과권이고, LPC 점수가 좋으면 무슨 리더십? 관계지향적 리더십이고, LPC 점수가 낮으면 과업지향 리더십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의 호의성, 상황의 호의성, 매우 유리하거나 매우 불리 동그라미, 과업지향 동그라미. 이거 놉니다. 다시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좋거나 나쁘면 무슨 리더십? 과업지향 리더십이 타당하고,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타당하다. 밑에 그림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죠. 부과권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 부과권. 다음 중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 LPC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 놓으니까 LPC의 구성 요소는 뭐다? 부과권, 부과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허쉬와 블랜차드. 부하의 성숙도 밑줄.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얼핏 설명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표 옆에 표 안에 기억, 니은, 디귿 찾았습니까? 기억, 니은, 디귿. 자, 낮은 동그라미. 방금 여러분 이해했죠? 그죠? 부하의 성숙도가 낮으면 애가 띨띨하다는 거니까 이것저것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죠? 무슨 리더십? 지시적 리더십. 부하의 성숙도가 중간이면 관계적 리더십이 유효하고 높으면 위임형이 유효합니다. 이 이론을 발전시켜서 지설참의, 지시, 설득, 참여, 위임. 지설참의, 다시 뭐라고요? 지설참의.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의 성숙도와 정부 운영의 방식, 지시, 설득, 참여, 위임. 이렇게 4가지 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레디너의 3차원 모형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하우스와 에반스입니다. 하우스와 에반스의 리더십 이론은 들어보면 꽤 그렇듯합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입니다. 리더십은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하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전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친해져야 되겠죠. 그죠? 방법은 2개예요. 껌 좀 씹어서 애들하고 한판 붙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서 친해질 수도 있죠. 요게 목표고, 요 2가지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goal이고, 요거는 이제 목표를 가는 통로라 그래서 이걸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goal, 패스, 시오리예요. 패스, goal, 시오리.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직역하면 패스라는 게 원래 길이잖아, 길. 그죠? 통로잖아. 그래서 통로, 목표, 이론이라 하기도 하고, 수단, 목표 이론이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저는 이 이론 보면서 진짜 너무 대단한데, 한번 여러분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전학생인 내가 보기에는 요 학교에서 좀 친해지려면 껌 좀 씹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뭐라고요? 너 열심히 공부하면 애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면 이 리더십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부하가 다시 뭐하는? 부하가 기대하는, 다시 뭐라고? 부하가 기대하는 리더십이 와야지 먹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리더 중심이 아니라 부하. 그래서 딱 하나만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기본 암기거든. 해볼게요. 자, 지시, 지원, 시원, 참치거든요. 시원한 참치. 다시 뭐라고? 시원한 참치. 참여적, 성취, 지향적. 자, 이 사람들은 리더십을 4개로 나눴어요. 됐습니다. 시원한 참치를 잡는 과직조가 능통력. 요렇게 통과해서 여기 부하의 기대하고 부하 페이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요 밑에 것들은 상식적으로 설명하면 다 되니까 시험에 안 넣어요. 한번 집중해봐.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자, 부하의 능력이 뛰어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무슨 리더십을 기대해요? 적어도 요 2개를 기대하겠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저거에 시키는 거는 기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그냥 시험에 안 나와. 여러분들이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고 싶으면 요 2개겠죠. 내 운명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으면 위에 2개겠죠. 그 다음에 욕구가 높으면 당연히
참여적이거나 성취지향적 리더십을 기대하겠죠. 이건 너무 쉬워요. 요거 하나 맞춰봅시다. 과업.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 생각합시다. 요게 시험, 요거만 놓으면 요거. 자, 다시. 과업이 비구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여러분 상식 조자. 과업이 비구조화될 때는 일일이 다 지시해 주는 거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어느 거 기대해요? 잘 맞춰. 이것만 맞추면 돼. 이것만 시험에 나왔어. 아무래도 여러분 과업이 비구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가르쳐 주거나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먹히겠죠. 그래서 요거만 시험 다시. 과업이 비구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슨 리더십을 기대한다? 지시적 리더십을 기억합니다. 요거는 암기법이 좀 재밌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갑니다. 자, 무슨 참치? 시원한 참치를 잡는 과직조가 욕을 잘해. 능통욕. 다시. 시원 참치 과직조 능통욕. 그래서 부하에 기대하고 딱 부합했을 때 리더십이 효가 나타납니다. 한번 봅시다. 밑에 그림 밑에 내용 였습니다. 리더십 유형, 지시의 시자, 지원의 원자, 참여의 참자, 성취지향적의 치. 자, 부하의 능력, 통제 위치, 욕구는 넘어갈게요. 너무 쉽죠? 과학구조. 자, 과업이 비구조와 비일상적 밑줄. 지시적 리더십 별표, 참여적, 성취지향적. 요것만 시험 났습니다. 과업이 비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아차리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거나 일일이 가르쳐주는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작업조직. 초기에는 당연히 여러분 작업집단 초기에는 규율과 규칙이 없으니까 지시적 리더십을 기대하겠죠. 근데 집단이 안정되면 너 알아서 해봐라 이런 것들을 기대할 거고요. 조직 공식 규율 존재하면 참여, 공식 규율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시적 리더십. 느낌 있죠? 과업이 비구조화되어 있다. 과업이 비구조화되어 있다. 요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시죠. 자, 커와 제르미어는 리더십 무용론과 연결되는데 여러분 자 갑시다. 여러분 단어 느낌에 자 여러분 대체물과 중화물 중에 자 다시 대체물 중화물 중에 약하게 만드는 것과 없애버리는 거 요거 바꿔서 나왔거든요. 자, 대체물 중화물. 대체물은 없애버리는 거겠죠. 중화물은 중화시킨다는 거는 약화시킨다는 거잖아. 그죠? A. 대체물 동그라미 불필요 동그라미, 중화물 동그라미 필요성 약화. 대체물은 없애버리는 것이고 중화물은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슈퍼리더와 셀프리더는 바로 자기 자신의 리더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리더십 동그라미 2번. 자,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기보다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리더십? 농사법을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배고플 때마다 농사를 스스로 해서 자기 자신을 이끌고 나가겠죠. 무슨 리더십? 슈퍼 리더, 셀프 리더입니다.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부하 스스로 자신을 리더할 수 있도록 셀프 리더가 되도록 리더해주는 사람은 무슨 리더? 슈퍼 리더. 다시 뭐라고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 됐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해했죠? 다시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리더는 무슨 리더? 슈퍼 리더. 또 그래서 스스로 농사법을 배워서 스스로 농사를 해서 먹고 살면 이제는 무슨 리더십이 된다? 셀프 리더십이 됩니다. 켈리의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중요한 거는 리더가 아니라 리더십을 행사했을 때 부하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십? 펠로우십입니다. 됐습니다. 자,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냐?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인 사고냐? 수동적이냐? 적극적이냐?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모범형이겠죠, 그죠? 다시 뭐라고요? 모범형은 부하가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도 적극적 행동합니다, 그죠? 근데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도 수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소외형이죠, 그죠? 혼자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비판만 있고 제안이나 실행은 없는 경우. 최악은 이거죠. 수동형의 무비판적인 거. 이건 완전히 10이죠, 10. 양이죠, 양. 리더의 판단과 지시가 있어야지만이 행동한다. 적극적이면서도 무비판적인 것은 순응형입니다. 리더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굳이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 8로 10. 가장 중간 정도는 실무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심각한 부하예요? 유형은 다음에 외우고 동그라미 2 보시면 밑에 켈리는 소외적 추종자. 가장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소외적 수용자 됐습니다. 어떤 사람? 계속 그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만 소극적이니까 수동적이니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말만 많은 사람 있죠, 그죠? 말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나쁘게 봤습니다, 그죠? 부하의 관계 속에서 재미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에버리지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모든 부하에게 밑줄. 리더십이 모든 부하에게 똑같이 행동, 모든 부하에게 균일하게 행사된다. 모든 부하에게 균일하게 행사된다. 근데 VDL, 버티칼 다이아틱이 이제 여러분 짝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다이아틱 링키지, VDL입니다. 내 집단, 외 집단. 다시 뭐라고요? 내 집단, 외 집단. 이거는 사실 여러분 한마디만 설명해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때 한 30-40명 있는 팀의 반에서 담임 선생님의 리더십이 40명한테 다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죠, 그죠? 좀 얘기 잘 따라하고 잘 듣는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 리더십을 다르게 행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음 페이지 LMX. 한 번 리더가 영원한 리더가 아니고 인그룹이 아니고 한 번 아웃그룹이 영원한 아웃그룹이 아니다. 멤버 익스체인지. 이방인 단계에서 면식 단계에서 파트너십 단계로 간다는 거죠.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동의하죠, 여러분? 담임 선생님의 리더십이 우리 학생들한테 똑같다. 에버리지 리더 스타일. 아니야. 좋아하는 그룹하고 나쁜 그룹이 있어, 그죠? 근데 인그룹과 아웃그룹이 변화된다. 인그룹과 아웃그룹이 변화된다. 리더, 멤버십, 익스체인지론.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요게 가장 많이 나오죠. 자, 변혁적 리더십. 자, 폐쇄적이냐, 개방체제, 대외지향적 별표. 하급 관리자라면 최고 관리자. 영광과 비전을 제시해서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다는 거죠. 조직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고 지향하는 리더십. 무슨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카지 연계. 다시 카리스마의 카. 지시적 자극, 영감 부여, 개별적 배려. 카지 연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카지 연계. 요 구분하는 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옆에 거래 리더십은 합리적, 경제적 교환, 거래 관계죠. 교환 관계, 무슨 관계? 거래 관계. 경제적 보상, 능동적 예외 관리, 수동적, 하여튼 예외 관리는 전부 다 무슨 리더십이다? 거래적 리더십이죠. 거래 리더십. 조건적, 상황적 보상, 무슨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그래서 조직 전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 서번트 리더십, 섬김 리더십, 때로는 발전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1번이 중요합니다. 변형 리더십이 어떤 면에서는 지적 독단, 권위주의, 무책임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변혁적 리더십의 비판 밑줄. 그래서 부하들을 섬기고, C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종업원, 고객, 공동체를 우선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헌신한 리더십. 서번트. 부하를 삼촌, 고모, 이모처럼 섬겨야 된다. 무슨 리더십? 섬김 리더십입니다. 섬김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리더가 맨 앞장에 서서 조직 전체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무슨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그러나 리더가 그럴 필요 없이 부하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공동체 설계를 통해서 부하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것은 섬김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진성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넘어가고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리더십 이론도 넘어갑시다. 뭐 시험 잘 안 나오니까. 됐습니다. 205페이지 의사 전달입니다. 의사 전달. 동그라미 1번 자료 정보 교환 밑줄. 의미 공유 밑줄. 자료 정보를 교환해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을 의사 전달이라고 합니다. 공식적 의사 전달하고 비공식 의사 전달이 있는데, 공식적 의사 전달이 여러분 하향적 동그라미, 상향적 동그라미. 하향적은 명령, 지시, 훈령은 느낌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죠? 명령, 지시, 훈령. 상향적 의사전달은 보고, 제안, 면접, 품위제. 보고, 제안, 면접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죠? 요 두 개만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소문, 풍문이죠. 그죠? 소문, 풍문입니다. 장단점은 뭐 너무 뻔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것들은 그냥 요 두 가지. 거기 밑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성형은 우리 성형 수술할 때 그 성형이 아니라 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타라 그러죠. 이거 우리가 별성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형하고 원형 동그라미. 개방도가 높은 성형하고 원형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고, 공공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 갈등입니다. 조직 갈등. 됐습니다. 갈등 관리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직 갈등은 옆에다가 크게 부처 갈등이라 쓰시고, 부처 갈등. 부처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또는 개인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조직 갈등입니다.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중요합니다. 인식 부재로는 인간을 기계로 보면 기계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없으니까 갈등이 없다. 과학적 관리법이죠. 갈등 역기능. 조직에서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서로 싸우겠죠. 그래서 제거되어야 된다. 갈등 순기능은 행태론. 자연스러운 거야. 수용하자는 거죠. 갈등 조작론. 갈등은 때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건설적, 생산적 갈등, 거기 나 있죠. Constructive Conflict. 갈등 조성 전략을 연구합니다. 갈등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꼭 갈등이 없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알았죠? 그래서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폰디라는 학자는 조직 부처할거주의, 갈등이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된대요. 잠재 단계는 갈등이 발생할 여러 조건 동그라미. 지각된 단계가 있습니다. 잠재성을 알게 되는 단계. 느낀 단계는 감정의 적대적 변화로, 명백한 단계는 적대적 행동. 갈등 여가는 이제 갈등이 끝난 거죠. 넘어갑니다.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게 많이 나옵니다. 자, 방가루 2번보다는 방가루 2번. 조직 갈등에서 우리 복수주체 간, 두 번째 칸. 복수주체 간 갈등의 원인.
수평 갈등, 정책 갈등, 부처 할거지 원인은 동그라미 1번 별표 50점입니다. 업무를 여러분 잘게 쪼개면 아무래도 갈등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여러분 혼자 일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일을 나눠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싸울 가능성이 많죠. 동그라미 1번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조직을 분화시키면 과업의 상호존성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늘어납니다. 2번 자원의 희소성. 그러면 공동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갈등이 늘어나죠. 권한 책임과의 불분명할 때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로빈스와 저지 별표. 로빈스와 저지는 내용상 갈등이 발생하는 게 3개래요. 업무, 이거는 너무 쉽죠, 그죠? 업무상에 발생하는 갈등이 있고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인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시 무슨 갈등? 업무 갈등, 절차 갈등, 관계 갈등. 다시 로빈스와 저지는 갈등이 이렇게 3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라비아 6번. 생산적 갈등은 통합협상으로 달성하고 소모적 갈등은 분배협상입니다. 소모적 갈등은 조직 성과에 악영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분배협상, 배분협상, 소모적 갈등. 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슨 갈등? 소모적 갈등입니다. 분배협상, 배분협상. 한쪽이 많이 먹으면 한쪽이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생산적 갈등은 조직 성과의 순기능 동그라미. 통합협상입니다. 자원 제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조직의 좋은 갈등은 무슨 갈등? 생산적 갈등. 무슨 협상을 통해서? 통합협상을 통해서 가능하고, 통합협상은 자원 제한이 없는 밑줄, 자원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 무슨 협상이다? 통합협상입니다. 밑에 표 보면 맨 첫 번째 칸만 시험 놉니다. 배분협상 밑에 한정된 자원 배분, 통합협상 밑에 변동 가능한 자원 배분. 자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자원 제한이 없다. 그러면 통합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나머지 넘어가시고. 토마스의 5차원 모형인데 요거는 그냥 암기법은 너무 쉬운데 그 변수를 저는 타나, 다시 뭐라고요? 타나, 다시 시작. 타나. 항상 맨 처음에 하는 게 X축이죠. 타나. 자, 동경에 다시 뭐라고요? 동경에 가서 회를 먹어보니 삼순하더라. 다시 뭐라고요? 동경회순타. 시작. 동경회순타. 앞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 자, 갑니다. 타나 안 타나. 다시 타나. 다시 뭐라고? 타나 동경. 요 이렇게 임의의 점을 그으면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같죠, 그죠? 협동, 경쟁, 회피, 순항, 타협입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순항은 상대방의 이익은 들어주는데 내 거는 안 들어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의견은 뭐 하면 돼요? 순응하면 되고. 자, 내 거는 꼭 먹고 싶은데 상대방 거는 안 들어주고 싶으면 상대방하고 뭐 해야 돼요? 경쟁해야 되죠. 타협과 협동의 차이는 뭡니까? 타협은 내 걸 조금 양보하고 상대방 것도 양보해야지 타협이 되잖아요, 그죠? 협동은 상대방 것과 내 것이 모두 다 맥시마이즈 되는 것이 협동이죠. 내 것도 안 들어주고 싶고 상대방 것도 안 들어주고 싶을 때 회피합니다. 됐습니다. 회피. 타나 동경회순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타나 동경회순타. 이렇게
자, 밑에 협동입니다. 윈윈. 통합협상 밑줄. 동그라미 2번에 통합협상. 경쟁은 윈루즈죠.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지는 거죠. 배분협상. 회피는 윈루즈죠. 순응은 타협은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정도 양보한다는 거죠. 그죠? 사이먼 권력, 권위 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211페이지 아라비아 3번에 자, 프렌치와 라벤 찾았습니까? 프렌치와 라벤만 시험에 잘 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누구에 대해서 권력이나 권위를 가지려면 이 5가지의 원천에 의존해야 됩니다. 자, 합법 준보강 전문. 시작. 합법 준보강 전문. 자, 일단은 무슨 권력? 합법적 권력. 중거적 권력은 롤 모델이 됨으로써 생기는 권력. 무슨 권력? 중거적 권력이죠.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김연아 선수가 지금 공식적인 직함이나 합법적 권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롤 모델이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적 권력, 강제적 권력, 전문적 권력. 요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요? 합법 준보강 전문. 시작. 합법 준보강 전문. 이렇게 해서 권력의 원천, 권위의 원천은 프렌치와 라벤에 의하면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5개가 있다. 됐습니다. 자, 4번 넘어가시고 empowerment는 부하에게 권한 부여하기 밑줄. 최근에는 이 권력을 상관이 직접 행사하기보다는 부하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empowerment라는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